피비린내 가득한 궁궐에서 저는 고통스러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참극 속에서 원치 않는 왕위에 오르게 된 위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398년 아버지 태조께서 세자를 패하고 상왕으로 물러나신 직후였습니다. 아우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이복 동생들이 살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저는 그 피바람 속에서 생존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인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여러 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지만 정치적 야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 방석이 제거되고 당시 맏형이었던 제가 다음 왕위 계승자로 거론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숙부로서 어린 조카의 손을 잡고 대신 정사를 이끌라는 신하들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던 위태로운 왕권. 이런 불안한 평화가 유지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 실질적인 권력은 아우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력한 사병을 기반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였죠. 저는 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태상왕 태조와 상왕 이방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고 1차 왕자의 난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목상 군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1차 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피바람이 불어닥친 위기. 이런 끔찍한 사태가 재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인 1400년, 또 한 번의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원의 넷째 형 이방간이 난을 일으킨 것이었죠. 이방간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방원에 대한 불만과 자신도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방원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방간은 패배하여 유배되었고 이방원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붙잡고 있던 왕권은 이제 완전히 이방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요구하는 왕좌의 무게는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짧은 치세를 끝내고 상왕으로 물러나는 순간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의 권력은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왕위의 명목상 주인에 불과했고 사실상 모든 국정은 이방원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허수아비 왕으로 남아있을 이유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1400년 11월 저는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저의 재위 기간은 2년 남짓,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왕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피바람 속에서 잠시나마 국정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던 저는 이제 비로소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 한 인간 이방과로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